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어제 정우찬 서울대제 총장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바람직하지 않다, 이 내용을 이제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그 방송하면서도 정말 좀 기분이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 8.15 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이나 수도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은 우리 한반도의 중심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자꾸 저는 처음에 예전에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고 세종특별시, 그 다음에 거기에 행정복합도시 이런 얘기 할 때도 왜 저런 생각들을 하나. 물론 인구의 어떤 가밀 현상을 분산시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조금 가밀화된 현상을 완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건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되지가 않고, 이제 결국은 현재 어떤 간수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행정 복합도시로 옮겼는데, 정치인들이 제발 야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국토의 어떤 균형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지, 억지로 갖다가 어떤 부처를 갖다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서울에서 생활하고 가끔씩 한 번씩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차 안에서 3시간 4시간을 소비하는데 그게 어떤 국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로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이런 발상으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론 변화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같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장교들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조직인데, 거기에서도 이상한 다는 아니죠. 물론 요즘 국회에서 강선영 투스타 출신이죠. 이분은 이제 육군사관학교 나오지 않고 숙명여대를 나왔었나? 그리고 이제 ROTC로 군에 입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ROTC인지 하여간 학군 장교로, 오히려 그분의 어떤 군인 정신이라든가 국가관이 여타 사람들 장군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뛰어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아침에 반갑고 재미있는 그런 신문 내용을 봤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국방부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가 지난 4일부터 10일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 전국 각지 훈련장을 돌며 올해 첫 정기훈련을 펼쳤다. 이날 합천 훈련에 참가한 시니어 아미 전체 참가자 57명의 평균 연령은 64세, 최연소가 46세, 최고령이 84세였다. 젊은 시절 한 차례 군복무를 마쳤고 이제는 예비군에서도 물러난 나이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병력 지원 자원이 부족해진다면 우리라도 발벗고 전쟁에 나서겠다는 이들의 자발적으로 뭉쳤다. 제가 작년 말인지 이건 올해 초반인지 모르겠지만은 몇 번 이제 군 병력 감소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올 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처럼 무슨 유격 훈련이나 돌격 명령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이런 건 못하겠지만은, 우리한테 만약에 유사시에 익숙했죠. MU6 시스템으로 우리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걸 지급을 하고 일정량의 수류탄이라도 지급한 다음에 지역 방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참화 속에서 어디로 도망 다니고 이동하고 혹시라도 또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진짜 저런 상황으로 묶이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때 한 지역이라도, 내지는 여기서 나왔는데 보니까 부대 경계, 행정, 치사, 청소 등은 물론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유사시 때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방송도 몇 번 올렸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사단법인을 이렇게 시니어 아미를 창설해가지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기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뭐 한 최연소가 46세, 57명이 참석을 했는데 평균 연령은 64세, 최고령은 84세. 물론 이제 이런 분들 얼마나 전력에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지금 잊혀져 가는, 또 어떤 친구가 두 국가론을 얘기하니까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들이 또 전직 대통령까지 합세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화가 너무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 감히 내 뱉을 얘기입니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하고는 전혀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3·8선이 나눠지고 그로 인해서 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참화가 한 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1000만 이상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 만나보지도 못하고 자기 고향도 못 가보고 죽어가는 우리 선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국회는 세종의사당, 이게 뭐 여의도가 국회가 있는데 여의도 의사당 2배 규모로 4조에서 5조를 투입해 가지고 이런 정신 빠진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4조 5조이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지금 여의도 의사당에 가보면은 뭐 일정 부분은 가족까지도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잘된 뭐 시설들이 있고, 강원도 쪽에는 무슨 또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자, 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행정부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다는 이 연세 드시는 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자체로서 어떤 여러 가지 전력의 보강이라든가 뭐 유사시 때 큰 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국민들한테 자동적으로 어떤 안보의식이 강조가 되고 국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국가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로 지금 참 헝클어져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이런 안보관,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 그런 소식 같아요. 물론 주변에 와가지고 뭐 이런 거 한다 해서 제가 꼭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부대 단위로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구청 같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이렇게 병기를 갖다가 거기다 설치는 할 수 없겠는데 이분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은 생존 게임 하는 거 그런 정도의 총 이런 것 같아요. 실질적인 뭐 MU16 아니더라도 기능은 똑같지만은 발사되는 것은 뭐 레이저 강성 같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도 있잖아요. 뭐 구청 같은데 하나 전직 예비군 중대장이라든가 현역 뭐 예비군 중대장 했던 분들을 하나 배치를 시켜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언제든지 찾아가면은 그 사람한테 유사시 때 휴대할 수 있는 병기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뭐 수리탄 투척하는 것도 한번 받을 수 있고, 그걸 제가 훈련 받을 때도 젊은 훈련병들인데도 사선에서 수리탄 투척을 하라고 그러니까 못 던지고 떨어뜨리니까 뒤에 이제 조교가 와서 발로 빨리 차가지고, 앞에는 수리탄 투척 장소는 보통 이제 웅덩이가 파져 있죠. 물이 이제 고여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훈련,
자연스럽게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변기도 만져보고, 물론 이제 실질 이제 변기는 아니겠죠. 수리탄도 만져보고, 또 어떤 학생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해보고, 이런 교육을 상시적으로 한 사람 정도 배치해가지고 연수에 드신 분들이 그냥 어디 뭐 종로 나가거나 어디 막 이렇게 할 일이 없어갖고 항상 뭐 이렇게 다니시는 것보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들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뭐 지형 지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국가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이북의 행정기관 같은 것도 지금 9개로 나눠놨잖아요. 뭐 양강도 자강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해놔가지고 무슨 김일성 가족들의 뭐 도시 이름도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이런 걸 좀 설명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지금 하는 걸 이걸 주로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어떤 안보 의식이 고취가 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그래도 지금 내가 비록 은퇴하고 일하고 있지만은 유사시 때는 나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송종배 씨인데요. 58세. 이 사람이 이제 그 2분 만에 스크린 속 병사 17명과 장교 5명을 사살해 참가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 특등 사수였나 봐요. 그래 36년 만에 88년 제대 후 처음으로 총을 잡아봤는데 36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총을 잡는 순간 예전의 감각이 살아났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뭐 의료 그런 것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발전했기 때문에 원하면은 그 노병들한테도 원하면은 처형에 맞는 군복 한 벌 정도는 뭐 또 줄 수가 있고, 우린 다른 데 쓰지 말고 쓸데없는 데 좀 쓰지 말고 해가지고 그 어떤 단독으로 복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또 뭐 구청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그런 의식을, 지금 우리 선배들 보면은 얼람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6.25 이제 참전했던 분들은 지금은 안 되고, 그래도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하게 이분들한테 주면요 싸울 수 있어요. 남진 씨도 월남에 갔다 왔잖아. 지금도 무대 안에 앞에서 춤도 추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조금 확장시켜갖고 각 구청에, 서울 같으면 각 구청에 그 예비군 중대장 출신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 뭐 병력 자원 부족 이런 걱정하지 않도록 좀 이제 아주 기분 좋은 뉴스를 봐가지고 제가 약간 들뜬 가운데 주제 뭐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